사실 되게 주관적인 문제인데 먼저 MBTI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MBTI가 지금은 단순한 심리검사를 넘어서 사람들끼리 일상 언어로 많이 쓰고 있죠. 아, 나는 E인데 너는 I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 언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MBTI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란 뭐가 장점일까요? 첫 번째, 간단해요. 그러니까 단조롭죠. 나쁘게 표현하면 단조로운 건데, 우리가 어떤 지능검사, 심리검사, 동양의 예치학, 사주명리학처럼 뭐 어떤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밈으로도 많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언어처럼 너는 외향적이냐? 뭐 너는 내향적이냐? 그럼 접근성이 쉽다는 거 외에 단점도 있거든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MBTI가 리서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주처럼 정해진 틀을 가지고서 그 사람 분석한 게 아니라 MBTI 검사지 같은 거 있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중도부터 시작해서 뭐 이쪽 성향으로 가면 이쪽으로 써주십시오. 저쪽 성향으로 가면 저쪽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하죠. 원래 그런 모습.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의 자기 모습과 동경하는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희망사항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객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BTI 상으로 내가 I라고 쳐봐요. 되게 내향적이라고 쳐봐요. 실제로는 내향적인데 내가 동경하는 거는 I가 아니라 E예요. E. 외향적인 거. 그럼 검사지엔 뭐라고 쓰냐면은 외향적인데다가 자기가 체크를 내버리는 거예요.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MBTI 검사를 해도 실제 모습하고 잘 맞지가 않는다. 아니면 어떤 날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날은 저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MBTI가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는다. 이게 MBTI 맹점인 거예요. 왜? 리서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대답도 달라지고, 심지어 자기가 동경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자기의 원래 모습이 아닌 동경하는 희망사항을 적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 안 맞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MBTI 같은 경우가 중도를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기질이란 게 있어도 그 기질이 뚜렷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뚜렷하지 않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희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람들, 뭐 명리로 말하면은 뭐 중화된 사람들, 중화된 사주들. 근데 MBTI 같은 경우는 이 중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선이 뚜렷한 사람들, 기질이 뚜렷한 사람들은 얼추 잘 맞는데, 뭐가 이게 기질이 뚜렷하지 않는 분은 이게 검사 결과가 되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MBTI 한계이자 단점인 거예요. 장점이라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사주명리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사주명리학의 장점이라면 MBTI보다 당연히 그 디테일이 차원이 달라요. 경우의 수도 MBTI는 한 32개? 많아봤자. 근데 사주명리학은 51만 8,400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51만 8,400가지지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지능검사, 심리검사, 인간 분석학도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내면의 디테일도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어 사람 분석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뭐 나다운 나가 어떤지, 뭐 사회적인 내가 어떤지, 그 사람의 뭐 재능이 어떤지, 재능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섬세하게 잘 나와요. 심지어 MBTI에는 없는 운세,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뭐야, 특정 시간에 따른 변수까지도 알 수 있는 게, 그게 사주명리학의 장점이겠죠. MBTI 같은 경우는 개인 분석만 가능하잖아요. 내가 뭐 15살이 됐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23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사주명리학은 그런 예측과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MBTI는 단순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고, 사주명리학은 복잡하지만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쓰임새도 많은 거고. 그러면 사주명리학의 단점 뭘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MBTI에 비해서 이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MBTI는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해도
단순하게나마 자기 기질 나는데 되게 쉬워요. 근데 사주 명리학은 어설프게 공부하면 오히려 잘 몰라요. MBTI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진짜 자기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사주 명리학인 겁니다. 대중들 같은 경우는 쉽고 빠르게 내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대신 그만한 단점도 있겠죠? 정확도의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지한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원래 자기 모습과 희망사항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MBTI에 적합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적합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자기 기질이 뚜렷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적합하고, 두 번째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뚜렷해요. 매일매일 감정 기복이 심하다던가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희망과 자기 현실을 구분을 못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특정 기질이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막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차형인 분들, 그런 분들은 MBTI에서 자기 기질이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MBTI가 많이 유용할 겁니다.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